삼성전자 20만 원, 그리고 SK하이닉스 100만 원.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꿈의 숫자라고 불렸던 이 가격대가 이제는 우리 눈앞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두 반도체 거인의 주가가 사상 최고가 부근에서 강하게 부딪히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분이 고민에 빠지셨을 것 같아요. 2026년 상반기에 접어든 지금 반도체 산업은 역사상 유례없는 슈퍼사이클의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지는 명확합니다. 연간 영업이익 180조 원이라는 압도적인 숫자를 목표로 화려한 귀환을 알린 삼성전자에 집중할 것인가? 아니면 인공지능 연산의 필수품인 HBM 시장에서 무려 70%에 달하는 점유율을 지켜내며 독주 중인 SK하이닉스를 선택할 것인가 하는 문제죠. 두 기업 모두 훌륭한 성적표를 내놓고 있지만 투자자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결국 내 계좌의 수익률이잖아요. 재미있는 건 최근 시장의 큰 손들이 보여주는 움직임입니다. 지난 7일 동안 기관과 연기금의 매매 데이터를 뜯어보면 아주 흥미로운 흐름이 발견되는데요. 특정 종목을 향한 집중적인 매집세가 포착되면서 승부의 추가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수급의 변화를 넘어 2026년 반도체 전쟁의 최종 승자가 누구인지 알려주는 결정적인 힌트가 될 수 있거든요. 과연 거대 자본은 무엇을 보고 이토록 공격적인 베팅을 이어가고 있는 걸까요? 그 질문의 중심에는 바로 삼성전자가 있습니다. 시장이 예상하는 2026년 연결 기준 영업이익 180조 원이라는 숫자는 단순히 기대를 모은 결과가 아니에요. 실제 지표들이 이 수치를 향해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먼저 가장 큰 동력은 그동안 아픈 손가락이었던 레거시 공정의 완벽한 부활입니다. 인공지능 서버 수요가 폭발하면서 구형 메모리 감산 효과가 공급 부족으로 이어졌고, 이게 가격 상승이라는 강력한 엔진이 됐습니다. 실제로 증권가 컨센서스를 보면 삼성전자의 메모리 사업부 수익성은 과거 슈퍼사이클 수준을 이미 넘어설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파운드리 사업의 변화입니다. 그동안 수율 문제로 고생을 좀 했지만 최근 3나노 2세대 공정과 2나노 선단 공정에서 의미 있는 수율 개선이 확인되고 있어요. 글로벌 대형 고객사들이 다시 삼성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리는 이유이기도 하죠. 파운드리가 적자 늪을 벗어나 흑자로 전환되는 시점이 바로 2026년 상반기로 점쳐지고 있는데, 이 시기가 오면 삼성전자의 체질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20만 전자라는 구체적인 숫자를 입에 올리는 걸까요? 이건 단순한 응원이 아니라 철저히 계산된 재무적 근거가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2026년 예상 주당 순이익에 과거 반도체 호황기 평균 멀티플을 대입해보면 시가총액 1,200조 원 달성이 불가능한 목표가 아니라는 계산이 나오거든요. 반도체 업계에서는 이번 사이클의 정점이 과거보다 훨씬 높고 길게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은행과 KDI의 하반기 경제전망 보고서를 살펴봐도 반도체 수출 증가세가 우리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동력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가 주도하는 범용 D램과 낸드 플래시의 가격 회복세가 예상보다 가파르다는 점이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재고자산 규모가 2024년 정점 대비 약 30% 이상 축소되었다는 통계는 공급자 우위 시장이 이미 형성되었음을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이런 재무적 안정성에 차세대 메모리 기술인 HBM3E 12단 양산 가속화까지 더해진다면 이익의 질은 더 높아질 거예요. 기술력에 대한 의구심을 실적으로 잠재우는 과정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거대 자본이 삼성전자의 주가 하락 때마다 물량을 쓸어 담았던 이유도 결국 이 압도적인 실적 전망치에 확신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가 보여줄 숫자의 힘은 이제 막 발휘되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숫자로 압도하는 저력을 보여준다면 SK하이닉스는 기술의 밀도로 승부하고 있습니다. 사실 주식시장에서 SK하이닉스를 바라보는 시선은 삼성전자와는 조금 달라요. 범용 메모리 시장의 회복도 반갑지만 시장이 진짜 주목하는 건 AI 반도체의 심장이라 불리는 HBM에서의 독보적인 위치입니다. 시장 조사 업체 트렌드포스의 자료를 보면 올해 SK하이닉스의 HBM 시장 점유율은 약 70%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여요. 이건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전 세계 AI 가속기 시장의 표준을 하이닉스가 주도하고 있다는 뜻과 같습니다. 특히 엔비디아와의 협력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견고합니다. 5세대 제품인 HBM3E 8단 제품에 이어
최근 12단 제품까지 가장 빠르게 양산하며 시장을 선점했거든요. 경쟁사들이 수율 문제나 검증 단계에서 고전하는 동안 하이닉스는 이미 다음 세대인 HBM4 로드맵까지 구체화하며 격차를 벌리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기술의 견고한 성벽을 쌓았다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수익성 측면에서도 차원이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일반적인 D램이 경기에 따라 가격 변동이 심한 소모품 성격이라면 HBM은 고객사 맞춤형으로 제작되는 고부가가치 제품입니다. 실제로 증권가에서는 하이닉스의 HBM 부문 영업이익률을 일반 제품보다 훨씬 높은 50% 안팎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이익의 질 자체가 달라진 겁니다. 작년 4분기 흑자 전환 이후 매 분기 실적 호조를 기록하며 영업이익 30조 원 시대를 정조준하고 있는 배경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탄탄한 실적 기반이 갖춰지다 보니 주가에 대한 기대감도 예전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시장에서는 100만 닉스라는 단어가 더 이상 농담처럼 들리지 않아요. 시가총액 순위가 뒤바뀌고 반도체 대장주의 위상이 변하는 역사적인 흐름 속에 우리가 서 있는 셈입니다. 단순히 업황이 좋아서 오르는 게 아니라 AI라는 거대한 흐름의 가장 앞줄에 서 있다는 확신이 투자자들 사이에 퍼져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이런 확신은 개인 투자자들뿐만 아니라 시장의 판도를 결정하는 거대 자본의 움직임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7거래일간의 매매 동향을 뜯어보면 아주 흥미로운 결과가 나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어떤 종목을 더 살지 고민하는 사이 기관과 연기금은 이미 명확한 답을 내린 모습이죠. 한국거래소 자료를 보면 최근 일주일 동안 연기금이 가장 많이 담은 종목은 다름 아닌 삼성전자로 나타났습니다. 순매수 규모만 약 1조 5천억 원 수준에 달았는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연기금은 보통 장기적인 안정성과 확실한 실적 개선세를 보고 움직이기 때문이에요. 반면 그동안 주가를 강력하게 이끌어왔던 SK하이닉스의 경우 기관의 매수 강도가 예전만큼 높지 않습니다. 물론 HBM 시장에서의 지배력은 여전하지만 이미 주가의 상당 부분 기대감이 선반영되었다는 심리가 작용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지난 7일간 외국인은 SK하이닉스에서 약 8천억 원 정도의 매물을 쏟아냈습니다. 반도체 대장주의 주도권이 미세하게 이동하고 있는 결정적인 분기점에 와 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데이터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2026년 상반기 목표 수익률의 격차인데요. 국내 주요 증권사 5곳의 컨센서스를 종합해보면 삼성전자의 12개월 선행 주가 수익 비율, 즉 PER은 여전히 10배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영업이익 180조라는 역대급 성적표를 고려하면 주가가 여전히 저평가 국면에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죠. 반면 SK하이닉스는 기술적 우위에도 불구하고 밸류에이션 부담이 조금씩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수익률 측면에서 승부를 가르는 건 누가 더 많이 오를 공간을 남겨두었느냐 하는 문제잖아요. 지금 시장의 큰손들은 SK하이닉스의 고공행진을 지켜보면서도 포트폴리오의 무게중심을 서서히 삼성전자로 옮기고 있습니다. 마치 꽉 찬 바구니보다는 이제 막 채워지기 시작한 바구니에 기대를 거는 것과 비슷하죠. 실제로 최근 일주일간 외국인의 순매수 상위 종목 리스트에서도 삼성전자가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며 이런 흐름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물론 SK하이닉스가 나쁘다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2026년에도 엔비디아와의 파트너십은 견고할 것이고 HBM 점유율 역시 60% 중반대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하지만 투자 효율성을 따져본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미 100만 원 고지를 바라보는 닉스보다는 20만 원을 향해 이제 막 시동을 건 삼전의 상승 여력이 수치상으로는 더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으니까요. 특히 자산 운용사들의 펀드 매니저들은 현재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수율 개선 속도에 더 높은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발표된 KDI의 반도체 수출 전망 보고서에서도 언급되었듯이 비메모리 분야의 회복세가 예상보다 가파른 상황입니다. 이 말은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의 회복을 넘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완전히 가동하기 시작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정리해보면 최근 7일간의 수급 데이터는 우리에게 명확한 신호를 보내고 있어요. 기술력의 하이닉스가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준다면 이익의 삼성전자는 강력한 수익률 반등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기관과 연기금이 조용히 물량을 모아가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2026년 상반기 반도체 시장에서 실질적인 수익률의 승자가 누가 될지 이제는 데이터가 가리키는 방향을 유심히 관찰해 볼 때입니다. 그럼 우리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채우는 게 좋을까요? 수익률의 삼성전자와 안정성의 하이닉스 사이에서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보통은 삼성전자를 6, 하이닉스를 4 정도로 배분하는 전략이 가장 무난하다고 평가받아요. 하지만 공격적인 성향이라면 기술 격차를 유지하는 하이닉스 비중을 높여보는 것도 방법이죠. 반대로 자산 규모가 커서 변동성을 줄이고 싶다면 삼성전자의 비중을 더 가져가는 게 유리해요.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게 하나 더 있어요. 바로 매도 타이밍을 결정하는 거시경제 지표입니다. 2026년 상반기에는 미국의 금리 정책과 환율 변동폭을 유심히 보셔야 하거든요.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반도체 수출 실적과 원달러 환율은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여요. 특히 환율이 1,300원대 아래로 안정화되는 시점이나 미국의 소비 지출 데이터가 꺾이는 신호가 보인다면 분할 매도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남들이 다 좋다고 할 때 휩쓸리는 게 아니라 나만의 확실한 기준을 세우는 거예요. 오늘 살펴본 수급 데이터와 기업별 강점을 토대로 자신만의 투자 원칙을 한번 정리해보면 좋겠어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같이 고민해봐요.